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끝에 첫 거래일 월요일장이 마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아직도 연휴 연장선에 있는 걸까요? 오늘도 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시장을 끌어줄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수 탄력을 잃으면서 옷장 들어서는 더 낙폭을 키웠는데요. 현재 시간 코스피 지수는 1970선까지 내줬습니다. 0.7%의 약세고요.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더 좋지 않습니다. 1% 넘는 강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720선 초반까지 밀려 있습니다. 723선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2시 이후에 점차 매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수 낙폭을 키우게 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도 점차 매도 규모를 확대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2,4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7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기관이 점차 매수 규모를 확대하기는 했지만 이를 막아내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마 개인이 1,4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647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좀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5가 뉴욕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삼성생명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라는 평가 속에 4% 넘는 강세입니다. 오늘 보험주들을 비롯한 금융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괜찮게 나타났고요. 신한지주 역시 오늘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외국인 매도에 결국에는 2%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또다시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죠. 자, 메디톡스가 오늘 6%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강세가 나타났고요. 셀트리온과 바이로메드는 쉬어갔지만 오늘 메디톡스는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2.6%의 약세고요. 오늘 시젠도 3.6% 넘게 밀렸지만 CJ 홈쇼핑, GS 홈쇼핑 등 홈쇼핑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웹진이 결국 장 마감으로 가면서 하락 반전하면서 2.4%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는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위메이드가 게임 열혈 전기가 중국 시장에서의 흥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14%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M게임도 2.8%의 강세.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좋은 시세를 장 초반부터 이어왔습니다. 한세실업도 살펴보시죠. 자,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의료 OEM 관련주들이 그 수의 기대감에 오늘도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한세실업은 2분기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11%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64,000원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주요 이평선을 모두 웃도는 강한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고요. 반면 대상은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13% 넘게 빠졌고요. 33,000원 선까지 밀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롯데그룹주들의 시세도 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리를 했는데요. 하지만 롯데그룹주도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하루였고요. SK그룹주들도 오너 리스크 해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사면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마감 상황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함께해 주실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스피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좀 낙폭을 키우기는 했는데요.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죠. 예,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14포인트 정도 하락한 1969포인트 정도로 현재 동시호가에 진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보다는 이제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은 전형적인 약세장 의 모습을 띄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도 좀 눈에 띄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잠잠했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 금일 같은 경우는 2천억 가량의 순매도의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 코스피 시장의 약세를 수급적으로도 좀 뒷받침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연휴 전에 옵션 만기였죠. 옵션 만기가 끝나고 사실 첫 거래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이목을 집중시킨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움직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러한 흐름을 보인 부분이 향후에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의 하락의 모습,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지점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1,000억대가 넘는 2,000억 가량의 순매도의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부분은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그렇게 밝게만은 볼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했을 때 8거래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했을 때 매도 규모도 적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수익보다 환차손이 크다면 파는 게 당연하겠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부담스럽게 작용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나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조금 아침에는 코스피보다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띄는 듯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한 2시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관망 심리가 좀 강했었다. 오전장에는. 그리고 오후장에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집중되면서 좀 기존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표출했던 업종군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 혹은 아직은 좋은 호재거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흘러내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좀 오늘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업종별로 본다라면 대부분 업종군들이 약세를 띄었습니다만은 일부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은 업종 자체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띄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심리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상승세를 다른 업종군들 혹은 업종군 내에서도 다른 종목군들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개별 종목군으로만 반영이 되면서 마감되는 특징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17일 월요일장이 마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실적으로 인해서 종목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 좀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종목들의 각계 전투,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업종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종목 하나하나 흐름에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거의 500 종목 가까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700 종목 이상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체감적으로도 시장이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역력하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요일장 종가 확인하고 오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8월 17일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점차 낙폭을 키우면서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을 잃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하락 마감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종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0.7%의 약세입니다. 결국 1970선까지 내주면서 1969선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1.2% 넘는 약세가 나타나면서 722선, 코스피 지수는 1968선으로 모두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지난 금요일 그래도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주가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하나하나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코스피 시장 전반적인 약세의 모습을 띠면서 전일 대비해서 14.93포인트 하락한 1968포인트 부근으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도 뭐 수익률 게임이 이루어지고 종목별로 올라가는 업종이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압축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애매하게 굉장히 힘든 장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장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업종들은 역시나 최근에 매크로 지표인 환율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에 대한 부분,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의료 관련된 OEM, ODM 업체들의 언급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약세장에서도 해당 업종들,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태평양 물산, 그밖에 뭐 MK 트렌드, 화승 R&A 등등이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역시나 이제 거래소 시장 내에서 많이 상승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대다수가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시즌 막바지에 아무래도 이제 또 돌입을 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을 시장 기대치보다는 좋게 발표를 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서흥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캡슐 만드는 업체죠. 서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추럴 사태 이후에 2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시장의 가이던스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시장의 예상치 영업이 90억이었는데요. 100억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한 10% 정도 상승을 하는 약세장에서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이슈와 매크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기반한 수급은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 수급이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나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은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좀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한 장중에는 거의 20% 정도 이상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상승폭은 조금 부담이 되면서 조금 줄였습니다만 14%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고 최근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은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신규 게임이 좀 부재하다 혹은 좀 기대만 못하다라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을 띄지 못했는데 위메이드는 최근에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약간의 저항대의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크루셜텍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지문인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하이엔드 폰에서 좀 적용이 되고 있고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중저가 폰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기술력이 높은 이런 크루셜텍이나 같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성장성이라든지 매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이라서 같이 오늘 좀 급등세를 좀 띄지 않았나. 다만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이 오후장을 갈수록 코스피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상승폭을 좀 상당 부분 조금 줄여 나갔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이콘텐트리도 이제 메가박스 이제 지분 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슈 자체가 좀 적어지다가 다시금 그런 영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 또 1000만 관객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영화가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보여줬다. 다만 아쉽게도 상승폭을 좀 줄여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흥국 관련 흥국 FMB가 상장을 하면서 식자재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떤 묶이면서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을 띄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푸드웨이라든지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 조금 약세로 반전됐던 거에 반해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금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부분들 아무래도 다른 동종 업종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던 인식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도 한 3에서 4% 정도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약간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신규 상장을 했던 파인텍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조금 큰 폭의 좀 하락 전환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푸드웰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고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제로투 세븐은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라든지 실적 적자 전환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좀 약한 흐름을 띄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시장 그래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 주시죠. 예, 지금 일본 증시도 강세로 마감을 했고 중국 증시 또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0.49% 상승한 2620.26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장 초반 강한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방향성 없는 혼조정세를 나타내다가 결국 장막판 매수의 유입과 함께 강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아침에 발표했었던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GDP 속보치가 모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런 부분들 이미 시장에서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일본 증시의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중국 증시의 상승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전장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속에서 4,0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 오후 2시 반을 넘은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3,987.39포인트로 0.56% 상승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천진항에서의 있었던 대규모 폭발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가 할 것이라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보험 관련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꾸준한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 강세장은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4,000선을 돌파하고 위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 가운데 계속적인 상승 기조 이끌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4,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8거래 연속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사고 팔았었나요? 예, 일단 외국인들 매도 자체가 지금 장 마감까지 집계를 한 바로는 3,220억까지 막판까지도 수량이나 금액 자체가 커지는 그러한 모습을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매수를 해줬지만 역시나 저점 매수에 좀 주력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세의 하락이나 이러한 하락 파동 자체를 막기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언급해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최근 누적 매도량이 좀 눈에 띕니다. 일단 만기 전일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3,000억과 2,000억 가량의 대량의 외국인들 현물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7월 달부터 장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나타났던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이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수급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업종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외국인들은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그나마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보험업종, 금융업종으로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기타 다른 업종들, 대부분의 업종들은 순매도의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제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 반대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한 제조업 쪽에서 순매수를 저점 매수에 좀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 운송장비업, 금융업, 화학업 쪽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장 중보다도 장 막판 들어서 2시 넘어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집중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금일 같은 약세장에서는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별로 상세하게 보게 되면요. 일단 금일 화학업종이 사실은 지수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화학업종의 대표 주자죠. LG화학에 대한 매수세가 그나마 가장 강했습니다.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 SK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삼성생명 등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SK CNC와의 합병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스토리들은 사실은 짜여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일단 주가 상승이 시장 대비해서 좀 과했다는 측면이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가장 강했고요. 역시나 이제 앞서 언급드렸지만 기관들은 금일장에서 저점 매수에 주력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역시나 시장의 대표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저점 매수에 가담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기아차, 현대차 역시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순매수를 저점에서 가담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정반대의 모습이죠. 외국인들은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좀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 역시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기아차에 대해서도 매도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앞서 이제 순매수 두 번째로 많이 한 SK에 대해서 오히려 가장 강하게 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적에 대한 쇼크가 있었죠. 대상에 대해서도 기관들의 순매도가 좀 흘러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삼성물산과 아모레퍼시픽, SK 하이닉스 등으로 순매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 좀 하락장에서 화학업종이라든지 보험, 은행주가 포함된 금융주들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던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18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일단 지난주 달러화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완화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1.07% 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 달러화는 산업 생산이 크게 개선되자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달러원 NDF 환율이 1,179.9원을 보였습니다. 이는 달러화가 금요일날 소폭 강세를 보였지만 브라질 헤와라 등 신흥국 환율들이 약세폭이 좀 컸기 때문에 NDF 환율 자체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러한 NDF 환율로 인해서 오늘 한국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179.5원으로 출발했고요. 그 뒤로 이제 위안화가 소폭 약세를 보였고 최근 신흥국 환율 중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링깃 같은 경우가 1.3% 내외의 약세 영향을 받아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위안시장은 위안화와 여타 신흥국 환율보다는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화가 지금 현재 한 0.2% 정도 내외의 강세를 보이자 소폭 상승이 좀 그쳤고요. 즉 위안화 움직임보다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9월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지난 7월 FOMC 회의록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1,180원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결국은 9.1원 상승한 1,183.1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주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위안화보다는 미국의 주택 지표, 제조업 지표 그리고 FOMC 회의록으로 인한 달러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달러 환율 자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FOMC 회의록 공개 여부와 함께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나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오늘 외국인들 매도 금액을 본다면 700억 정도 매도를 보여줬다는 부분들이 조금 그 지난주 한 3일 동안 매수를 강하게 보여줬던 거에 반해서 좀 이례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 일단 거래소도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동반해서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같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향후 시장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IT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들 띄었고요. 그리고
화학하고 제약주,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제약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집중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한 200억 넘게 매수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어떤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기보다는 일부 업종군을 중심으로 해서 좀 외국인과 다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외국인들 매도 종목군들을 약간 이제 낙폭과대 인식이 좀 있을 수 있죠. 뭐 특히 제약 바이오주라든지 중국 소비주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외국인들 오늘 좀 이제 매수 상위 종목군들 본다라면은 일단 오늘 뭐 종목군들이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라든지 뭐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집중이 되면서 그나마 이들 주가를 좀 선방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서 같은 경우도 MSCI 편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좀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가 좀 집중됐었다는 부분들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다음 카카오라든지 셀트리온 그리고 오늘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만 CJ 오쇼핑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좀 약세를 띄었다는 부분들, 약간 코스닥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업종 대표주들 뭐 다음 카카오라든지 셀트리온, 뭐 파라다이스, 뭐 삼성 LNS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좀 팔기 좀 용이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집중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외국인들과 비슷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좀 했습니다. 메디톡스라든지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약간 이제 의료기기 같은 혹은 이런 관련 부품 관련된 것들을 매수를 좀 같이 보여주면서 뭐 CJ ENM이라든지 약간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선별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반대로 이제 뭐 파인텍이라든지 뭐 웹젠이라든지 뭐 페트론 같은 종목군들, 특히 이제 오늘 페트론은 오늘 상장이 되는 것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대형 종목군들을 집중해서 매도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쉽게도 다음 카카오,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군들 본다라면은 대부분 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선물 시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좀 매도 규모를 늘리는가 싶더니 장 마감으로 가면서 또 많이 줄였는데요. 예. 오늘 지수 선물 어떻게 마감됐나요? 예.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인 가운데 금일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전일 대비 2.35포인트 하락한 236.15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현물 매도세가 8월 내내 지속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계속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코스피 200 옵션 9월물은 만기가 다른 월보다 짧다는 점에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내일의 선물 옵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이 안정되기까지는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번 주는 특히 현지 시간 기준 수요일 FOMC 회의록 공개, 목요일 ECB 채무 상환 등의 이벤트들이 있어서 수요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며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의 추가 하락이냐 반등이냐 하는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외인 매도 공세에 0.75% 내린 1968.52의 약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외인이 8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오면서 올해 최장 연속 순매도 기록을 세웠는데요. 9월로 예정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과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가 3%대 하락한 반면 한국전력과 아모레퍼시픽은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솔케미칼입니다.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 이어나갈 거라는 기대감에 6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13% 증가한 138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평가고요. 반도체 전고체와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매출 등 신사업 효과로 하반기에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1.24%대 소폭의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중국 1위 자동차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빨간불을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LG화학은 어제 창안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고요. 내년 이후에 생산하는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됩니다. 창안차는 중국 현지 1위 완성차 업체고요. 이번 수주로 LG화학은 중국 현지 업체 상위 10개 중에 절반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5%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서흥입니다. 2분기 후실적에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 16% 증가한 813억과 100억을 기록했고요. 주요 고객사였던 내추럴엔도텍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10%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기존 고객사의 수주 물량 증가로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서흥은 10%대 큰 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더존비주온입니다. 9월에 시행 예정인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한 기대감에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기관이 14만 주, 외인이 26만 주 이상을 사들이면서 외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도 외인 매수세, 특히 도이치증권이 매수 상위 창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더존비주온 5%대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 마지막 종목 한세실업입니다. 2분기 놀라운 후실적 기록했다는 공시와 더불어서 원화 약세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빨간불을 켜고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증권사들마다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오른 232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OEM 산업인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의 중심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세실업의 베트남 생산 비중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오늘 11%대 큰 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가장 눈에 띄셨나요? 예, 일단 서흥이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서흥캅셀로 좀 알려져 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흔히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제약 품목을 좀 구매를 하실 때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 캡슐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저희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캡슐의 대부분을 동사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지속적으로 지금 소비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간 소프트 캡슐 같은 경우도 서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일단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금일 주가의 상승을 강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는 내추럴엔도텍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서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 캡슐과 소프트 캡슐 쪽으로 이제 매출이 크게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소프트 캡슐의 대부분은 사실은 내추럴 향으로 매출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일단 내추럴엔도텍 자체가 생산 자체가 어느 정도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예상치보다도 10%가량 오히려 역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오히려 더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단 2분기 실적 자체가 매출액은 813억, 전년 대비해서 9%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0% 역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16%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뭐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금일에 주가 상승은 어찌 보면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내추럴 사태 때문에 로스가 난 부분을 다른 업체로 메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의 볼륨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성장까지 같이 이루어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동사가 주력을 삼고 있는 캡슐 자체는 전형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고령화에 따른 이슈를 구조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업종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단기적인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이라면 이러한 앞서 언급드린 내추럴 엔도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화됐을 때는 성장에 조금 더 가속화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라면 동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업체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줄 때는 사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8%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가 10% 정도 상승하는 흐름으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5만 원 언더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실적 기준 P 자체도 20배 정도 현재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제약이라든지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일단 P 자체, 멀티플 자체를 20배 이상 보통은 준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밸류적인 메리트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고 중장기적인 매수에 가담을 해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웅이 내추럴 엔도텍 여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이 캡슐 시장에서 경쟁력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주의 깊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미 캐스터. 네, 오늘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인이 매도 우위로 지수에 압력을 가하면서 1.28% 내린 722.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동서와 메디톡스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로 장을 마쳤고요. 업종별로는 섬유의복 업종이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메디톡스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증가한 140억이라고 공시했고요. 내수 판매액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대만 등 중화권 유력 기업들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세우고 일본에도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오늘은 6%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슈피겐 코리아가 2분기 호실적과 저평가 분석에 오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각각 29%, 23% 증가했다고 지난 13일에 공시했고요.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휴대폰 케이스와 차량용 거치대 등의 제품의 매출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증가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이폰 6S의 출시와 함께 3분기 매출 역시 좋은 흐름 이어나갈 거라는 분석이고요. 오늘 슈피겐 코리아 5%대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J콘텐트입니다. 앞서 핫스탁5 때도 짚어드린 종목인데요. 꾸준히 좋은 흐름 이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기관이 19만 주, 외국인이 22만 주 이상 사들이면서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도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한국 멀티플렉스 투자의 지분 확대로 국내 시장 점유율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고요. 오늘도 외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 0.49%대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PS텍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깜짝 호실적과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빨간불을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달 말에 약 850억 규모의 한전 전력량계 입찰이 예정돼 있는데요. 작년에 경쟁사였던 LS산전이 올해 입찰을 포기했고 또 내년부터는 전력량계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 품목에서 제외될 예정이기 때문에 PS텍의 수주 환경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라는 평가입니다. 현금 자산이 1,000억이 넘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오늘은 8.4%대 강세로 8,1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 마지막 종목 크루셜텍입니다.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모듈을 탑재한 기업이죠. 이 주력 제품인 모바일 지문인식 모듈로 엄청난 고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크루셜텍은 영업 전망 공시를 통해서 하반기 매출액만 2,280억을 전망했는데요. 상반기 실적보다 30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화웨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신제품에 지문인식 기술이 탑재되면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오늘은 9%대 강세로 15,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슈피겐코리아가 지난 1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 이번 2분기에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코스닥 특징주로 자리를 매김을 했네요. 유창희 대표님은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비록 이제 막판에 상승폭을 많이 줄였긴 했습니다만 제이 콘텐츠를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방금 말했듯이 메가박스 가지고 제이 콘텐츠가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100% 이제 인수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으면서 이에 대한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멀티플렉스 회사를 종속회사를 편입을 하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메가박스 관련된 수익성이 지분법으로 지분 수익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게 뭐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메가박스 자체를 매각하느냐 아니면 인수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이제 분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다른 뭐 CJ CGV라든지 뭐 롯데 시네마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쟁 업체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뭐 영화관을 확장을 시키거나 이러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라면은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영화 관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뭐 암살이라든지 베테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 영화들이 추가적인 흥행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해외 대작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상영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본다면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영화 관객 수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올해 이런 부분들이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매출 증가라든지 영업 이 개선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좀 바라본다라면 일단 지금 3차 상승의 초입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 5월 달에서 6월 달은 어떻게 보면 메가박스를 인수를 하는 절차 그런 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고 또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상증자도 마무리가 됐고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성 혹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매출로 잡힐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6,000원 초반에서의 약간의 부침 형상, 매물대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 정도는 최근 시장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연동해서 흔들렸다 생각하고 있고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메가박스에 대한 지분법 이익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주가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한 하반기 때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 콘텐트리까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목들 살펴봤으니까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부담스럽고 오늘도 좀 낙폭 키우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내일장은 좀 어떤 전략으로 세워야 좀 유효할까요? 예, 일단 뭐 현재 시장 뭐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정확한 반등, 그리고 정확한 상승 파동의 시작을 확인을 하고 공격적인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 사이에서 매매에 자신이 있다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업종 위주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단기 시장 정도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인 트레이딩에 좀 주력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지수 자체의 바닥 국면을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트리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에 대한 매수나 매도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난 만기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하방으로 쏠려 있었던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현물 시장 주식시장 내에서 대외적인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공격적인 매수세를 찾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형적인 웹도독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은 그동안 빠져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만기가 끝나고 금일 같은 경우부터는 새로운 국면, 수급적인 새로운 국면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금일 외국인들이 다량의 매도를 해주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향후에 아직 바닥을 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추가적인 약세 현상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개연성이 높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로 돌변하는지 이 여부를 가장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8월 남은 장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부터 근 10년 가까이 월봉 기준으로 음봉이 4번 연속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음봉이 발생을 한다면 최초로 발생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이 부분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8월 말쯤에는 기술적으로 확률상 봤을 때는 돌려줄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시장 모멘텀 측면, 수급적인 측면은 약하지만 방금 언급드린 그런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 대한 그러한 희망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8월에 음봉을 그린다면 좀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좀 희망을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내일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동안 잘 버텨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빠지진 않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변곡점에 있는 초입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력 확보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는 헤드앤숄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치이고 그랬을 때 만약에 한 720포인트 초반에 대한 혹은 710포인트 중반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가 안 된다라면은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열려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초반 혹은 뭐 좀 더 시간이 걸린다면 주 중반 이후까지도 이런 지지력 테스트에 대해서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이라면은 일단은 부정적인 이슈들 뭐 중국 위안화라든지 뭐 미국의 다음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최근에 보면 좀 늦춰지고 있고 뭐 그리스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주중반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면은 만약 상승으로 반전된다라면은 그때 조금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다만 상승 자체가 그냥 지난주에 보여줬던 혹은 그 전에 보여줬던 기술적 반등의 수준일 경우도 좀 대비를 하시자. 그래서 무작정 올라온다고 해서 현금을 주식으로 급격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올라왔을 때 그동안 현금화하지 못한 부분들 현금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부 종목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을 했을 때도 좀 더 확인을 한 이후에 좀 주식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유안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 유스탁 유창희 대표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포트폴리오 수익률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출발 증시 특급 스탁앤스탁 탑5 종목들입니다. 처음 해시가 계속해서 1위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수익률 30.3%를 기록하고 있고요. CJ-ENM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18.9%의 수익률로 2위 자리에 굳히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가 12.1%의 수익률, SKC 코오롱 PI가 9.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4.3%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5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현대페인트를 2,620원에, 제노포커스를 26,900원, 한세실업을 59,3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반도체를 8,820원에, TLI를 7,68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수익률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음식료와 운송 등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와운의 이호금 파트너는 시장 방향성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신주와 한국전력 등과 같은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강희 부장의 의견입니다. 건자재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호전주가 조정을 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좀 막막한데요. 내일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시장은 지난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 이후에 이제 외국인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에 참여했다고 판단하기 이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 시장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황 속에서 그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을 만약에 예상을 한다고 친다면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차선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국내 기업들의 예상 실적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매도 변화를 이끌 만한 그 모멘텀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과정, 타임킬링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이제 국제시장에서 중국과의 어떤 경합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업종, 이를테면은 석유 제품 업종이나 휴대폰 부품, 그다음에 반도체, 조선 업종, 이런 업종들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의 어떤 내수 비중이 더 크고 중국과의 경합도가 낮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일단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업종은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업종이나 운송 업종, 금융 업종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업종이나 최근 들어서 종목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어쨌든 실적 개선에 좀 돋보이는 일부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소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베테랑 전략가들과 함께 매일 포트폴리오를 꾸려갑니다. 다양한 이 투자 기준들로 알짜 종목들을 선정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 기준이 또 하나 추가가 됩니다. 스토리가 이끄는 기업을 선정해서 꾸며드리는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김동엽의 스토리텔링 투자,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어떤 종목들을 또 편입을 해주셨을지도 궁금하고 스토리텔링 투자 이제 말만 들어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꾸려가실 건지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스토리텔링,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야기가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어느 순간 굉장히 남몰래 조심스럽게 하는 투자 재테크의 방법이 돼버렸거든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게 남들한테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들이 아니고요. 그 손해가 나시니까 이제 남들 모르게 이제 투자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으신데요. 되죠. 그렇죠. 내가 뭐 투자하는지 남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히려 저는 좀 역발상으로 내가 남들한테 설명이 되는, 내가 이 주식을 왜 투자를 하는지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면 보다 나은 투자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번 저의 이제 투자 코너의 제목을 스토리가 되는 종목, 스토리텔링이 되는 종목에 투자하자,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고요. 스토리가 되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몇 가지 이제 선정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되려면 먼저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 될 거고요.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거기다 높은 성장성과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필수 소비재 기업이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생산 단가가 낮은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가지 간단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실적이라든가 가치, 수급, 지배력, 비전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어떤 항목에 각각 20점씩 배점을 줘서요. 조금 주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런 배점들이 상당히 있는 기업들, 합산 점수 70점 이상이 나오는 점수의 기업들을 좀 모아가지고 중장기로 투자해보는 그런 투자 기법을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 가치, 수급, 지배력, 비전 이 총 5가지 기준으로 네.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일단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앞으로 계속 추가를 할 것이지만 첫 순서고 해가지고 먼저 한 3종목 정도를 선택을 해갖고 가져와 봤고요.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기업 CJ E&M입니다. 네, 설명 좀 쭉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CJ E&M 뭐 많이 들어보신 기업이고 많은 분들이 또 추천도 해주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핵심적인 가치가 있죠. 문화를 파는 기업이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업의 모토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부동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박근혜 정부의 그 하반기 정책 운영 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문화 융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화 융성의 정책에 가장 적합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분기 실적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까지 쭉 좋은 실적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중국의 현지법인이 그 설립이 되는데요. 한중 합작 그 작품들이 속속 발표가 되면서 해외 사업 부분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주에 발표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정도 이상 증가가 된 2,990억 원 정도를 찍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해서 178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126억 원 정도 발표가 돼서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4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CJ E&M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을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TVN이라든가 엠넷, OCN 같은 그 방송 컨텐츠 채널을 17개나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채널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해외 사업 상해 쪽에 그 현지법인이 1분기 중에 설립이 됐는데요. 이게 상반기 중에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실적 호전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부분이 다소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2분기에 그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던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요. 그게 실적이 3분기로 잡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3분기 실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 매출이 1조 3천억 원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예상치 620억 원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CJ E&M의 스토리텔링 투자법에 의해서 5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 2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보면 약 84점 정도의 그 종합적인 성과가 나오는 기업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강원랜드, 강원랜드. 좀 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내국인이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달, 7월달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그 노심 투사를 했었습니다만 다행히 강원랜드 그 영업장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으면서 뭐 출입 객수가 줄지 않았고요.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6%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50% 정도의 그 시설 증설이 있었는데요. 그 효과들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16년도에 그 평생 올림픽도에서 입고해서 2016년도 그 하반기쯤에는 영동 고속도로가 제2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역시 실적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현재 그 워터월드가 한창 그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개장을 하면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이 종목 역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선 ENT도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뭐 항상 봉익임 선달 같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착안을 해봤는데요. 재건축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올해 커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인선 ENT가 사업 구성을 하고 있는 폐차 리사이클링 사업 쪽이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넘버원 회사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건축 시장 작년 대비해서 22조에서 26조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올해 그 폐차 쪽 관련된 매출이 약 7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한 배 이상 나올 것으로 보여서 올 상반기 중에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하반기와 내년까지 보시면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스토리텔링 투자 좀 더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